새 정부 출범 100일 내일 기자회견을 한다고요? 예, 오전 11시 기자회견이에요. 문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소통 행보에 많이 나서가지고 호평을 받죠. 근데 막상 이제 기자들하고의 질의응답 기회는 취임 직후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었거든요. 취임 직후에 뭐 총리 인선 발표하고 그렇죠. 이런 거 할 때 질문 받고. 현장에서 질문 받았던. 네. 그래서 이제 내일 행사가 아무래도 주목되죠. 이 기자회견도 뭐 질문이나 이런 거 사전에 딱 정해놓지 않고 자유롭게 한다면서요? 근데 통상적으로 그 주제별로는 해놓을 겁니다. 네. 왜냐하면 한쪽으로 뭐 너무 쏠린다든지 이러면은 또 곤란하기 때문에 기자들 사이에 이제 자율적으로 그런 걸 정하는 건 있거든요. 네. 아무튼 내일 기자회견 좀 지켜보도록 하고. 네. 100일 맞아서 야당들도 제각각 목소리를 내죠. 그렇죠. 야당이 지금까지 뭐 언제 목소리를 안 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은 뭐 야당 자체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좀 자제해 왔다 이런 분위기가 있어가지고 이제 포문들을 열더라고요. 포문을 열어요. 예, 각 당들이 이제 지난 100일을 평가하는 기자간담회를 지도부들이 열고 그렇습니다. 네. 자유한국당하고 바른당이 특히 그렇고. 국민의당은 전당대회 중이니까 아마 전당대회 끝난 다음에 이런 게 있을 것 같고 예. 뭐 야당은 야당대로 정부에 대한 평가를 해야지 거기에 대해서 입장도 세우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해야 되겠죠. 그렇죠. 필요한 거죠. 하나하나 볼까요?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요? 그러니까 이게 당하고 대선 주자하고 좀 나눠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표까지. 홍준표 대표는 민생 행보 시작했습니다. 전국 순회 토크 콘서트를 한다고 해요. 그래요? 첫 번째 일정이 대구. 아마 끝났나 하고 있나 그럴 겁니다. 오늘 오후에. 네. 여기에서도 이제 평가가 있겠지만은 이미 어제 광복절 기념식 직후에도 이게 좌편향 행사다. 이런 거 이제 내년부터 우리가 가야 되냐. 이런 이야기 한 바가 있어가지고 좋은 이야기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예. 홍 대표는 근데 좀 흥미로운 게 사실 어떻게 보면 대표 취임 이후에 정부에 대해서는 말을 꽤 아꼈어요, 실은. 오히려 뭐 바른정당이라든지 이쪽을 맹공격을 했죠. 예. 하지만 이제부터는 안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유승민 의원, 예, 바른정당의 대선 주자였지 않습니까? 유승민 의원도 며칠 전부터 100일째부터 내가 말 좀 하겠다 예고했었거든요. 예. 오늘 페이스북에 이제 장문의 글을 올렸더라고요. 그동안 정말 유승민 의원은 전혀 아무 말도 안 한 것처럼 거의 존재감이 없었는데 100일째부터는 하겠다라고 했다 이거죠. 그렇죠. 자, 그 장문의 글이 뭐예요? 어떤 것이냐면 이제 뭐 이념적 공격은 아니지만은 사실 날선 내용들이 많았었습니다. 첫 번째 안보. 뭐 말만 많은데 되는 건 하나도 없다. 네. 안보 무능이다. 사드. 슬쩍 입장 바꿀 거면은 애초부터 왜 그랬냐. 예.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경제. 이건 이제 대선 때부터 이어지는 것인데 소득주도 성장하고 공무원 증원에 대한 비판이 주를 이루고 있어요. 네. 물론 이제 유 의원은 중부담 중복지를 계속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아예 세금을 더 걷는 게 맞다. 예. 지금 문 대통령이 하는 것은 저부담 중복지로 간다는 건데 이것은 이제 불가능하다. 이런 것이니까 이제 자유한국당하고는 거리가 좀 있는 거죠. 네. 그다음에 이제 인사 5대 원칙을 이제 스스로 깨트린 거 아니냐. 뭐 이런 비판들이 있는 건 있습니다. 오래간만에 장문의 글을 올렸는데 대단히 비판적이네요. 그렇죠. 네. 하긴 뭐 야당이니까 뭐 예. 그렇겠죠. 뭐 지금 쭉 언급해 주신 그 안보 문제, 경제 문제, 그다음 복지, 재정 그리고 인사 문제 뭐 대체로 그게 지금 100일 맞는 의제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게 의제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네. 그러니까 뭐 각 야당들의 이제 이념적 성향이라든지 위치에 따라 가지고 비판 방향은 좀 다를 수 있겠지만은 크게 봐서는 이런 것들이 의제일 것이고 내일 그렇죠.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이 물어볼 것도 이거죠. 거의 뭐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예. 뭐 문 대통령한테 뭐 소통이 부족하다, 스킨십이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리는 없으니까요. 없죠. 예. 그리고 이제 뭐 예컨대 정의당 같으면은 왼쪽에서 여전히 사드 안 된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제 내일 좀 새 정부가 정리된 이야기 그리고 또 조금 유감 표명할 거 그동안 100일 동안에 이러한 것은 이제 부족함이 있었다라는 건 또 이야기하고 아마도 정기국회에 대한 또 당부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9월부터 정기국회 지금 뭐 국정감사 일정이 쭉 잡히고 있거든요. 예. 그런 것까지 이어지는 내일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유감 표명이 있다면 아무래도 인사 문제겠죠. 몇 사람 낙마했잖아요.
그렇죠. 그게 또 이제 한 4사람, 차관급 이상이 4사람인데 공교롭게도 그 4사람이 좀 뭐 대통령 가깝다 이렇게 그렇죠. 꼽히는 인물들이거든요. 그렇죠. 이건 이제 뭐 여권 내지는 문 대통령을 지지하는 쪽에서도 오히려 좀 등잔 밑이 어두운 것 아니냐, 이런 가까운 데부터 엄정하게 봐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해명이 있을 것 같고, 예. 그 밖에 이제 앞으로 해야 될 것은 좀 전에 최강욱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뭐 검찰개혁이라든지 언론에 대한 것들, 네. 이 언론에 대한 것들은 또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예민한 부분이긴 하거든요. 그렇죠. 여론의 요구는 높은데 아니 이것도 정부가 뭐 개입해서 하는 거 아니냐, 반대쪽에서는 벌써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 편 언론 만들기 아니냐 이런 그렇죠. 거죠. 그러려면 결국 이게 여론의 강한 뒷받침이 있지 않고서는 동력이 안 생기는 거죠. 그리고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북한 문제, 안보 문제 이런 거에 대한 또 질문도 상당히 많이 있을 그렇죠. 걸로 예상이 되고요. 내일 11시부터 시간은 뭐 1시간 한다니까 2시간? 1시간 한다고 하는데 통상 1시간은 너무 짧지 않아요? 통상 좀 길어지죠. 예, 예. 뭐 생중계하고 11시면 뭐 점심시간 이렇게 생각하면 제 생각에 한 90분 이상은 하지 않을까. 과거 대통령들도 그 정도는 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열고 각종 현안에 대해서 입장을 밝힙니다. 오늘 오후에는 세월호 유가족들을 청와대로 초청했습니다. 네,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재원 기자. 네, 청와대 춘추관입니다. 네, 문 대통령의 기자회견 취임 후 처음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문 대통령이 즉석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거나 미국 방문 때 기내 간담회를 갖기도 했지만 공식 기자회견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역대 대통령들처럼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을 갖는 겁니다. 기자회견은 내일 오전 11시부터 TV로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내외신 기자 300여 명이 참석해 사전 질문 없이 자유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위기 우려에 대한 해결책, 부동산 대책과 증세, 탈원전 정책 등을 놓고 자신의 생각과 구상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별도로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세월호 참사 피해자 가족 200여 명과 만납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해 직접 사과하고 정부 차원의 대책을 표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과정 때부터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 의지를 밝혀왔고 취임 직후 희생된 기간제 교사들의 순직 인정을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새 정부 출범 100일 내일 기자회견을 한다고요? 예, 오전 11시 기자회견이에요. 문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소통 행보에 많이 나서가지고 호평을 받죠. 근데 막상 이제 기자들하고의 질의응답 기회는 취임 직후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었거든요. 취임 직후에 뭐 총리 인선 발표하고 그렇죠. 이런 거 할 때 예, 질문 받고. 현장에서 질문 받았던. 네. 그래서 이제 내일 행사가 아무래도 주목되죠. 이 기자회견도 뭐 질문이나 이런 거 사전에 딱 정해놓지 않고 자유롭게 한다면서요? 근데 통상적으로 그 주제별로는 해놓을 겁니다. 네. 왜냐하면 한쪽으로 뭐 너무 쏠린다든지 이러면은 또 곤란하기 때문에 기자들 사이에 이제 자율적으로 그런 걸 정하는 건 있거든요. 네. 아무튼 내일 기자회견 좀 지켜보도록 하고. 네. 100일 맞아서 야당들도 제각각 목소리를 내죠. 그렇죠. 야당이 지금까지 뭐 언제 목소리를 안 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은 뭐 야당 자체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좀 자제해 왔다 이런 분위기가 있어가지고 이제 포문들을 열더라고요. 포문을 열어요. 예, 각 당들이 이제 지난 100일을 평가하는 기자간담회를 지도부들이 열고 그렇습니다. 네. 자유한국당하고 바른당이 특히 그렇고 국민의당은 전당대회 중이니까 아마 전당대회 끝난 다음에 이런 게 있을 것 같고 예. 뭐 야당은 야당대로 정부에 대한 평가를 해야지 거기에 대해서 입장도 세우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해야 되겠죠. 그렇죠. 필요한 거죠. 하나하나 볼까요?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요? 그러니까 이게 당하고 대선 주자하고 좀 나눠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표까지. 홍준표 대표는 민생 행보 시작했습니다. 전국 순회 토크 콘서트를 한다고 해요. 그래요? 첫 번째 일정이 대구. 아마 끝났나 하고 있나 그럴 겁니다. 오늘 오후에. 네. 여기에서도 이제 평가가 있겠지만은 이미 어제 광복절 기념식 직후에도 이게 좌편향 행사다. 이런 거 이제 내년부터 우리가 가야 되냐. 이런 이야기 한 바가 있어가지고 좋은 이야기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예. 홍 대표는 근데 좀 흥미로운 게 사실 어떻게 보면 대표 취임 이후에 정부에 대해서는 말을 꽤 아꼈어요, 실은. 오히려 뭐 바른정당이라든지 이쪽을 맹공격을 했죠. 예. 하지만 이제부터는 안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유승민 의원, 예, 바른정당의 대선 주자였지 않습니까? 유승민 의원도 며칠 전부터 100일째부터 내가 말 좀 하겠다 예고했었거든요. 예. 오늘 페이스북에 이제 장문의 글을 올렸더라고요. 그동안 정말 유승민 의원은 전혀 아무 말도 안 한 것처럼 거의 존재감이 없었는데 100일째부터는 하겠다라고 했다 이거죠. 그렇죠. 자, 그 장문의 글이 뭐예요? 어떤 것이냐면 이제 뭐 이념적 공격은 아니지만은 사실 날선 내용들이 많았었습니다. 첫 번째 안보, 뭐 말만 많은데 되는 건 하나도 없다. 네. 안보 무능이다. 사드 슬쩍 입장 바꿀 거면은 애초부터 왜 그랬냐. 예. 뭐 이런 거. 그다음 이제 경제. 이건 이제 대선 때부터 이어지는 것인데 소득주도 성장하고 공무원 증원에 대한 비판이 주를 이루고 있어요. 네. 물론 이제 유 의원은 중부담 중복지를 계속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아예 세금을 더 걷는 게 맞다. 예. 지금 문 대통령이 하는 것은 저부담 중복지로 간다는 건데 이것은 이제 불가능하다. 예. 이런 것이니까 이제 자유한국당하고는 거리가 좀 있는 거죠. 네. 그다음에 이제 인사 5대 원칙을 이제 스스로 깨트린 거 아니냐. 뭐 이런 비판들이 있는 건 있습니다. 오래간만에 장문의 글을 올렸는데 대단히 비판적이네요. 그렇죠. 네. 하긴 뭐 야당이니까 뭐 예. 그렇겠죠. 뭐 지금 쭉 언급해 주신 그 안보 문제, 경제 문제, 그다음 복지, 재정, 그리고 인사 문제 뭐 대체로 그게 지금 100일 맞는 의제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게 의제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네. 그러니까 뭐 각 야당들의 이제 이념적 성향이라든지 위치에 따라 가지고 비판 방향은 좀 다를 수 있겠지만은 크게 봐서는 이런 것들이 의제일 것이고 내일 그렇죠.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이 물어볼 것도 이거죠. 거의 뭐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예. 뭐 문 대통령한테 뭐 소통이 부족하다, 스킨십이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리는 없으니까요. 없죠. 예. 그리고 이제 뭐 예컨대 정의당 같으면은 왼쪽에서 여전히 사드 안 된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제 내일 좀 새 정부가 정리된 이야기 그리고 또 조금 유감 표명할 거 그동안 100일 동안에 이러한 것은 이제 부족함이 있었다라는 건 또 이야기하고 아마도 정기국회에 대한 또 당부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9월부터 정기국회 지금 뭐 국정감사 일정이 쭉 잡히고 있거든요. 예. 그런 것까지 이어지는 내일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유감 표명이 있다면은 아무래도 인사 문제겠죠. 몇 사람 낙마했잖아요. 그렇죠. 그게 또 이제 한 4사람, 차관급 이상이 4사람인데 공교롭게도 그 4사람이 좀 뭐 대통령 가깝다 이렇게 그렇죠. 꼽히는 인물들이거든요. 그렇죠. 이건 이제 뭐 여권 내지는 문 대통령을 지지하는 쪽에서도 오히려 좀 등잔 밑이 어두운 것 아니냐. 이런 가까운 데부터 엄정하게 봐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해명이 있을 것 같고 예. 그밖에 이제 앞으로 해야 될 것은 좀 전에 최강욱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뭐 검찰개혁. 검찰개혁이라든지 언론에 대한 것들 네. 이 언론에 대한 것들은 또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예민한 부분이긴 하거든요. 그렇죠. 여론의 요구는 높은데 아니 이것도 정부가 뭐 개입해서 하는 거 아니냐 반대쪽에서는 벌써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 편 언론 만들기 아니냐 이런 그렇죠. 거죠. 그러려면 결국 이게 여론의 강한 뒷받침이 있지 않고서는 동력이 안 생기는 거죠. 그리고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북한 문제, 안보 문제 이런 거에 대한 또 질문도 상당히 많이 있을 그렇죠. 걸로 예상이 되고요. 내일 11시부터 시간은 뭐 1시간 한다니까 2시간. 1시간 한다고 하는데 통상 1시간은 너무 짧지 않아요? 통상 좀 길어지죠. 예. 뭐 생중계하고 11시면 뭐 점심시간 이렇게 생각하면 제 생각에 한 90분 이상은 하지 않을까. 과거 대통령들도 그 정도는 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새 정부 출범 100일 내일 기자회견을 한다고요? 예, 오전 11시 기자회견이에요. 문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소통 행보에 많이 나서가지고 호평을 받죠. 근데 막상 이제 기자들하고의 질의응답 기회는 취임 직후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었거든요. 취임 직후에 뭐 총리 인선 발표하고 그렇죠. 이런 거 할 때 그때 질문 받고. 현장에서 질문 받았던. 네. 그래서 이제 내일 행사가 아무래도 주목되죠. 이 기자회견도 뭐 질문이나 이런 거 사전에 딱 정해놓지 않고 자유롭게 한다면서요? 근데 통상적으로 그 주제별로는 해놓을 겁니다. 네. 왜냐하면 한쪽으로 뭐 너무 쏠린다든지 이러면은 또 곤란하기 때문에 기자들 사이에 이제 자율적으로 그런 걸 정하는 건 있거든요. 네. 아무튼 내일 기자회견 좀 지켜보도록 하고. 네.
100일 맞아서 야당들도 제각각 목소리를 내죠. 그렇죠. 야당이 지금까지 뭐 언제 목소리를 안 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은 뭐 야당 자체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좀 자제해 왔다. 이런 분념적 성향이라든지 위치에 따라 가지고 비판 방향은 좀 다를 수 있겠지만은 크게 봐서는 이런 것들이 의제일 것이고 내일 그렇죠.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이 물어볼 것도 이거죠. 거의 뭐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예. 뭐 문 대통령한테 뭐 소통이 부족하다, 스킨십이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리는 없으니까요. 없죠. 예. 그리고 이제 뭐 예컨대 정의당 같으면은 왼쪽에서 여전히 사드 안 된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제 내일 좀 새 정부가 정리된 이야기 그리고 또 조금 유감 표명할 거 그동안 100일 동안에 이러한 것은 이제 부족함이 있었다라는 건 또 이야기하고 아마도 정기국회에 대한 또 당부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9월부터 정기국회 지금 뭐 국정감사 일정이 쭉 잡히고 있거든요. 예. 그런 것까지 이어지는 내일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유감 표명이 있다면 아무래도 인사 문제겠죠. 이건 이제 대선 때부터 이어지는 것인데 소득주도 성장하고 공무원 증원에 대한 비판이 주를 이루고 있어요. 네. 물론 이제 유 의원은 중부담 중복지를 계속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아예 세금을 더 걷는 게 맞다. 예. 지금 문 대통령이 하는 것은 저부담 중복지로 간다는 건데 이것은 이제 불가능하다. 이런 것이니까 이제 자유한국당하고는 거리가 좀 있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인사 5대 원칙을 이제 스스로 깨트린 거 아니냐. 뭐 이런 비판들이 있는 건 있습니다. 오래간만에 장문에 글을 올렸는데 대단히 비판적이네요. 그렇죠. 네. 하긴 뭐 야당이니까 뭐 예. 그렇겠죠. 뭐 지금 쭉 언급해 주신 그 안보 문제, 경제 문제, 그다음 복지, 재정 그리고 인사 문제 뭐 대체로 그게 지금 100일 맞는 의제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게 의제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네. 그러니까 뭐 각 야당들의 이제 홍 대표는 근데 좀 흥미로운 게 사실 어떻게 보면 대표 취임 이후에 정부에 대해서는 말을 꽤 아꼈어요, 실은. 오히려 뭐 바른정당이라든지 이쪽을 맹공격을 했죠. 예. 하지만 이제부터는 안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유승민 의원, 바른정당의 대선 주자였지 않습니까? 유승민 의원도 며칠 전부터 100일째부터 내가 말 좀 하겠다 예고했었거든요. 예. 오늘 페이스북에 이제 장문의 글을 올렸더라고요. 그동안 정말 유승민 의원은 전혀 아무 말도 안 한 것처럼 거의 존재감이 없었는데 100일째부터는 하겠다라고 했다 이거죠. 그렇죠. 자, 그 장문의 글이 뭐예요? 어떤 것이냐면 이제 뭐 이념적 공격은 아니지만은 사실 날선 내용들이 많았었습니다. 첫 번째 안보. 뭐 말만 많은데 되는 건 하나도 없다. 네. 안보 무능이다. 사드. 슬쩍 입장 바꿀 거면은 애초부터 왜 그랬냐. 예.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격리기가 있어가지고 이제 포문들을 열더라고요. 포문을 열어요? 예. 각 당들이 이제 지난 100일을 평가하는 기자간담회를 지도부들이 열고 그렇습니다. 네. 자유한국당하고 바른당이 특히 그렇고 국민의당은 전당대회 중이니까 아마 전당대회 끝난 다음에 이런 게 있을 것 같고 예. 뭐 야당은 야당대로 정부에 대한 평가를 해야지 거기에 대해서 입장도 세우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해야 되겠죠. 그렇죠. 필요한 거죠. 하나하나 볼까요?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요? 그러니까 이게 당하고 대선 주자하고 좀 나눠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표까지. 홍준표 대표는 민생 행보 시작했습니다. 전국 순회 토크 콘서트를 한다고 해요. 그래요? 첫 번째 일정이 대구. 아마 끝났나 하고 있나 그럴 겁니다. 오늘 오후에. 네. 여기에서도 이제 평가가 있겠지만은 이미 어제 광복절 기념식 직후에도 이게 좌편향 행사다. 이런 거 이제 내년부터 우리가 가야 되냐. 이런 이야기 한 바가 있어가지고 좋은 이야기는 안 나올 것 같아요.